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보미입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청년들을 위한 컨텐츠입니다. 청년분들, 오늘 영상은 진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월세를 사고 계시다면 이 영상 보시고요. 나한테 해당이 되신다면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이라는 혜택입니다. 말 그대로 청년이 월세에 살고 있으면 특별하게 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 동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략 지금부터 올해 내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혹시 2024년 중에 보셨다면 쭉 보시고 어쩌면 나 해당될지도. 아니 그렇게 되게 무덤덤하게 읽을 의미는 아니었는데. 그럼요. 깻님이 준비한 멘트이기 때문에 자,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어떤 느낌이었어요? 그냥 딱 뽀르륵 읽었을 때 엥? 이게 되겠어? 이랬지만 자세히 보니까 나 될 수도 있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게 자세히 파고들면 이게 생각보다 해당되는 사람이 많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 해당이 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이런 혜택은 아주 폭은 좁을 수 있으나 거기에 해당이 되신다면 당연히 챙겨가야 되는 혜택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깻님님. 안녕하세요. 네, 청년이시기 때문에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으시고 또 찾다 보면 나한테 해당이 되는 걸 찾았을 때 그 짜릿함 깻님께서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청년 시리즈 이 자체는 제가 사실 준비하기 좀 어려운 내용들이어가지고요, 이렇게 계속 깻님께서 준비를 해주고 계십니다. 청년들이 살기 어려운 시기이고 참 살기 힘든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이 나오는 것이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챙겨가지고 우리가 얻으면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걸 만들어주다니 참 고맙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반면에 이게 모르면 전혀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지원책이 있으니까 받아가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관심을 열어두고 공부를 하는 거는 필요합니다. 컨텐츠의 순서는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이라는 게 뭔지 배우고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재산 기준, 그리고 여러 가지 사례를 보고 신청 기간, 방법을 배운 다음에 지원금 어떻게 지급하는지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청년 월세 특별 지원입니다. 근데 서류 같은 걸 보면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는 팜플렛에는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이렇게 8글자 주로 쓴단 말이죠. 이게 코로나 때 약간 어려웠던 청년들을 돕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사업인데 그때만 쓰려던 사업이었을 텐데 조금 더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연장을 한 거예요, 이번에. 그러면 코로나 끝났으니까 원래 끝냈어야 되는데 이게 혜택이 좋고 마음에 들어 하니까 이게 연장이 계속 돼 온 거죠. 그래서 한시라는 말이 지금도 붙어 있는데 잘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자, 이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월세 부담이겠죠. 이걸 완화해주기 위해서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 주체는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해당이 되는 청년들에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월세로 살고 있는 청년에게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 기준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12달 동안 1년이죠. 최대 240만원을 청년 본인의 계좌로 현금으로 넣어주는 제도입니다. 자, 월세니까 당연히 보증금 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리비는 우리가 월세처럼 내지만 월세 아니죠. 빼지는 거고요.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요거 받으시는 분들은 알고 있죠. 이 분들은 요것만큼을 제외하고 채워서 20만원을 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청년, 그냥 청년은 아니겠죠. 어떤 청년들이 이 돈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1.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이어야 됩니다. 따로 살고 있어야 돼요. 올해 기준으로는요, 1989년생부터 2005년생까지가 청년입니다. 만약에 만 34세 이렇게 간당하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지원을 받는 기간이 1년이거든요. 그러니 어찌 보면 선정을 한 이후에 이 나이를 넘어서더라도 계속 지원은 받는다라는 개념입니다. 신청을 할 때만 충족하면 되는 거예요. 2번, 월세 70만원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이런 주택에 월세로 들어가 있을 때 해당이 됩니다. 전입신고 당연히 해야 되고요. 월세 지원이니까 전세는 안 되는데 사실상 월세를 계속 내는 반전세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억울한 사람이요? 억울한 사람 생길 수 있어요. 진짜요? 왜냐면 자, 봐요. 저 평생 월세 살았기 때문에 맨날 부동산에 앉아가지고 자, 집주인과 찌릿찌릿 뭐 해요? 기싸움. 어떤 기싸움을 하는 거냐면 그 당시 금리 상황에 따라서 보증금을 높게 가지고 가는 것이 주인한테 유리할지 보증금을 낮추는 게 서로 유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 요것처럼 자, 우리 집은 5천에 70입니다. 이러면 상대 쪽이 저희 보증금 좀 부족해서 그런데 3천에 80으로 해주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조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증금 1,000만 원당 보통 월세 5만 원 가지고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줍니다.
이런 기싸움을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제도가 생길지 몰랐잖아요. 그래가지고 원래 5천만 원 할 수 있었던 것을 보증금을 3천만 원으로 낮추고 월세를 막 75만 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세팅을 했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원래 되던 집인데 안 되는 게 돼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약에 월세가 70만 원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보증금을요 월세로 환산을 하는 거. 그러니까 월 환산시킨 그 임차료가 9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증금이라는 것을 월세로 환산시키는 공식은 요겁니다. 보증금에다가 5.5%를 곱한 다음에 12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예를 든 거 3천에 75 이거는 딱 보면 이번에 해당이 안 될 것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다가 5.5%를 곱합니다. 보증금의 5.5%만큼이 월세로 환산되는 기준이다 라고 우리가 여기서 또 많은 힌트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165만 원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다시 월세로 환산해야 되니까 12로 나눕니다. 그러면 13만 7,5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내던 75만 원이랑 더하면 약 88만 7천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환산을 했을 때도 9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오, 좋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하여야 이 환산 공식을 해준다는 거예요. 네. 넘으면 환산 안 해준다. 네, 아예 고려조차 안 해주죠. 3번, 청약통장의 가입자여야 됩니다. 이건 새로 생긴 기준인데요. 신청할 때 청약통장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얼마가 들어있는지 또는 얼만큼 지났는지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오직 가입 여부만 확인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쭉 들어보고 나는 해봐야겠다라고 한다면 스마트폰으로 청약통장을 열기만 하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왕이면 열려면 뭘 열면 좋겠어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네, 청주드통 이걸 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콧바람 뿜어요? 순간 줄여서는 잘 줄였죠. 네, 이렇게 지원 대상에는 3가지의 조건이 있고요. 1번, 2번, 3번은 모두 AND 조건입니다. 이 3가지를 모두 충족을 해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해당이 되는 조건이 있다면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의 조건들도 있겠죠. 여기는 딱 직관적으로 들었을 때 당연하다는 얘기들이 쭉 느껴질 겁니다. 자, 지금의 지원은 월세 지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 집이거나 전세인 경우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집주인이 아빠면 엄마면 2촌 이내 혈족 안 됩니다.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무원 임대주택 안 됩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초과되면 안 됩니다. 한 방에 여러 명이 살고 있는 그런 경우에도 안 됩니다. 대신에 저 같은 경우는 돼요. 견님 돼요? 저 한 방에 2명이 살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랑 룸메랑 각각 그 집주인이랑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가능해요. 이게 그 말이군요. 집주인과 별도로 임대계약 체결을 다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러면 쉐어하우스는 보통 다 이런 케이스죠. 만약에 한 방에 여러 명이 살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계약을 해서 들어온 경우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견님은 해당이 된다고 하십니다. 저 조건에만.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따로 하고 있는 월세 지원 사업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국토부 거고요. 지자체라고 한다면 내가 살고 있는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이런 쪽이 되겠죠. 거기서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못 받습니다. 다만 지원이 끝나고 나면 따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특별 지원은 1년 동안 신청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지자체의 월세 지원을 받고 있다면 그게 끝나고 나서도 신청할 여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끝나는 날 맞춰가지고요. 특별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지자체별로 월세 지원 사업 현황이 있는데요. 서울시, 부산시,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등등 웬만하면 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월세 지원 사업도 당연히 받으면 좋고요. 이게 만약에 끝이 났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건 오늘 말씀드린 특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뭐 그냥 참고용이니까. 왜냐면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부산시 같은 경우는 지자체 월세 지원 사업 대신 국토부에서 하는 걸로 가름?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바뀌었더라고요, 지금. 약간 그런 게 있어서 변화된 거는 자세하게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자기가 살고 있는 걸 찾아봐야겠네요. 이렇게 지자체별로 되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건 따로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이것도 콘텐츠 준비하고 있죠. 아쉽게도 서울시만 지금 신청 기한이 임박해서 나머지는 대부분 마감됐더라고요. 진짜요? 아쉽군요. 그래도 서울시는 준비할 거예요. 네, 요거는 저희가 후속 영상으로 뽑아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아직 남아있는 곳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원 자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원 대상이 해당이 된다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아까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한 달 동안 최대 20만 원씩 무려 12달 동안 월세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월세 지원 받는 건데 내 통장에다 그대로 현금으로 넣어준다고 했죠. 그리고 알아둬야 될 것은 월세 20만 원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월세가 10만 원일 경우에는 20만 원 받고 10만 원 남겨서 치킨 사 먹을 수 있겠네? 안 됩니다. 월세 범위 넘도록 지원 안 돼요. 그 다음에 월세가 30만 원일 경우에는 당연히 그 중에 20만 원만 지원되니까 나머지는 내가 채워 넣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거급여 수급자라는 별도의 지원 제도가 있죠. 여기에 해당이 돼가지고 이걸 받고 계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빼고 최대 20만 원을 채워준다는 의미입니다. 대충 느낌은 오죠. 예를 들어서 월세가 30만 원인데 내가 주거급여로 8만 원을 받고 있었다면 여기에 얼마를 받게 되느냐? 12만 원. 12만 원 받게 되는 거죠. 즉 월세 30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번 특별 지원으로 20만 원만큼의 지원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이 주거급여만큼은 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근히 헷갈리긴 하겠어요. 30이면 보자 20해서 8해서 2만 원만 더 내면 되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합쳐가지고 최대 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원 대상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제도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다 충족을 해야지 본격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미 앞에 있는 건 충족이 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서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항상 있죠.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나이 기준 이런 것들은 항상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제일 어려운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만 따로 뺀 거고요. 소득 기준 먼저 볼게요. 첫 번째, 소득 기준입니다. 1. 청년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되고요. 2. 원 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됩니다. 자, 벌써 헷갈리는 건요. 청년 가구라는 것은 여기 신청하는 신청자, 즉 청년 본인이 혼자 살고 있거나 배우자가 있거나 자녀와 함께 살고 있거나 등등 그 청년을 중심으로 한 그 가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신청자 청년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같이 살 수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직관적으로 떠올리기 쉬운 거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나온 혼자 살고 있는 사회초년생 이렇게 떠올리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원 가구는요. 이 청년 가구를 합해가지고 부모님이랑 합친다고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멀리 따로 살고 있더라도 자 부모님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는 청년 가구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부모님 가구라고 부를게요. 근데 요렇게 합쳤을 때 이거를 바로 원 가구라고 합니다. 요거는 엔드 조건이죠. 일대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 가구와 원 가구의 기준이 다르다는 소리잖아요. 여기 보면 청년 가구는 60%, 원 가구는 100%인데요. 이게 아마 사람들한테 크게 와닿았을걸요? 나 안 되겠네. 맞아. 이 표만 보면 바로 포기할 것 같은데요. 자, 이 그림처럼 1인 가구 볼게요. 한 달에 133만 7천 원. 이게 중위소득 60%의 소득 기준입니다. 일단 어떤 생각 들어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60%라길래 거의 안 되겠네 하고 소득 금액을 보고 나서 진짜 거의 안 되겠네라고 생각했거든요. 하긴 사장 진짜 안 되겠네? 진짜 안 되겠네 했는데 이제 여기서 또 빼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다 합쳐서 봤을 때 생각보다 이걸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데? 싶었어요. 지금 대학생 사촌동생한테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고 알바하는 그런 자취생은 괜찮고 취준하는 알바하는 자취생 괜찮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맞아요. 저도 진짜 이거 좀 특이한 것 같은데요. 방금 깻님께서 말씀 주신 거는 60% 이하면 해당되는 사람 거의 없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거 같아요. 자, 안 됐네 안 되네가 아니라 이 기준 있잖아요. 지금 수치가 좀 작잖아요. 너무 이상하리만큼 작은 이유는요. 이 소득평가액은 내가 버는 다양한 소득에다가 근로소득 공제, 사업소득 공제를 하고 난 이후에 소득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제 금액은요 30% 정도가 됩니다. 즉 내가 버는 돈의 약 30% 정도를 뺀 후의 금액 기준으로 133만 원이 되는 거니까 이걸 이전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대략 한 190여만 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그냥 이 금액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공제가 되겠지만 여기는 재산소득, 여기서 말한 재산소득은 임대소득이나 이자 배당소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떠올렸을 때 월세를 지원받을 만한 조금 소득이 낮고 젊은 친구에게 임대소득이랑 이자 배당이 너무 많으면 좀 빼줘야 되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빼야 되잖아요. 요즘에 사실 그런 친구도 많을걸요. 이 소득은 근로와 사업과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많아지면 불리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소득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거의 다라면
그러면 밑에 적혀있는 이런 수치들에다가요, 대략적으로 30%를 빼기 전으로 되돌려서 환산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수치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와닿거든요. 만약에 내가 독립을 했는데 내가 동생을 데리고 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2인 가구에 해당이 될 거 아니에요. 220을 대략적으로 환산해보면 요거 한 314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133만 원은 190 정도로 올라가게 되고, 요 정도를 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볼 때 내가 임대소득이 있고 이자 배당이 많지 않는 이상 내가 대부분 근로소득이라면 여기에 어느 정도 할증된 수치만큼 현실적으로 올려도 된다는 거죠. 만약에 부모님이랑 같이 포함한 이런 원가구로 가보겠습니다. 원가구로 가면 가장 많은 경우가 보통 3인일 것 같아요. 부모님 2명 그리고 나까지 하게 되면. 그러면 3인 471만 원 돼 있는 게 이걸 환산하게 되면 대략 672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버는 거랑 나랑 버는 거랑 합쳤을 때 672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내가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요게 충족이 다 됐다고 생각이 들면 그 다음 관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재산이 그렇게 많은 친구들보다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대부분의 친구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이렇게 할증을 시킨 것으로 기준으로 여기서 오케이 하고 넘어가면 이제 재산 기준을 보면 됩니다. 재산 기준은 청년 가구는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원가구 기준으로는 4억 7천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구를 하나 형성하고 있고 멀리 부모님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엮었을 때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자 1.2억 대략 4.7억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해당되겠죠. 결국 부채도 빼준다는 사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 재산 1.2억과 4.7억을 산정할 때는 부채를 빼줍니다. 어떤 부채를 빼주냐면 집에 관련된 거. 나는 월세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월세를 위해서 낸 보증금, 대출 받은 거. 여기만큼은 대출금 빼준다 했고, 부모님은 전세로 살든 집을 소유하셨든 거기에 관해서 받은 대출금만큼은 빼준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볼 때 현실적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부동산에 관련된 대출 빼고 나머지는 크지 않잖아요, 사실. 그거 빼고 나서도 청년은 1.2억, 부모님은 4.7억이라면 충분히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되겠죠. 자, 이렇게 재산 기준까지 충족이 되었다면 이제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최종 관문에 다가간 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또 알아두면 좋은 예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예외냐면요. 원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을 안 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는 그런 대상들이 있거든요. 어떤 대상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만 30세가 넘으면요. 원가구권은 안 본다는 거예요. 봐봐요. 내가 이렇게 독립해 살아요. 부모님도 살고 계셔요. 부모님이 자산이 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나와서 월세 살고 있는데 혜택 못 받잖아요. 근데 만 30세가 넘게 되면 사실상 이제 그때부터는 내 것만 단독적으로 보는 거고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소득도 안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만 가지고 오롯이 보게 된다는 건데, 그러면 아까처럼 환산 전 133과 1억 2천이잖아요. 이것만으로 이제 나를 평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30세가 넘은 상태에서 가족이 있거나 배우자가 있거나 자녀가 있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기준들도 쑥쑥 올라가게 되는 걸 거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30세가 넘었으면 사실상 부모님 세대와는 완전히 독립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나만 단독적으로 본다는 거고, 그러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 다음 나이와 상관없이 혼인을 한 청년 가구는요, 혼인을 하게 되면 독립시키는 거죠, 부모님 가구와. 이거 좀 당연한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가 이게 끊어지는 거죠. 다. 30이 넘었으면 부모님이 자, 이제 네 인생은 네가 살거라. 월세 지원도 받을 수 있을 거야. 현실적이죠. 성인이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30은 안 됐지만 30과 상관없이 결혼을 했다면 부모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나 이제 할 거 다 했다? 너 이제 네 인생을 살렴? 이런 경우에는 다 당연히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혼부와 미혼모의 경우에는요, 어쨌든 결혼을 했잖아요. 바로 위랑 똑같습니다. 요거처럼 부모님과는 독립을 이미 한 거잖아요. 한 거니까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만 30세 미만인데 미만이면 어디에도 해당 안 되잖아요. 근데 가구의 소득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독립한 걸로 봐준다는 겁니다. 이거 깻잎이다. 만 30세 미만, 30세 안 됐잖아요. 그리고 미혼이죠. 결혼한 적 있어요? 없죠. 34세 안 넘으니까 청년 가구죠. 그리고 부모님과 독립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깻님이 고향에 부모님이 계시고 깻님은 서울에 와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소득평가액이 60%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이 제도는 버는 월급이 만약에 파트타임이어가지고 중위소득 50%에서 60% 사이만큼 번다면 대략적으로 111만 원에서 133만 원 사이가 되겠죠. 저만큼은 번다면 나이도 아직 30 안 넘었고 결혼도 아직 안 했고 미혼모 미혼부도 아니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독립된 걸로 봐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제가 볼 때 요 의도입니다.
자, 부모님은 많은 자산이 있는데 자녀가 독립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소득이 낮은 거예요. 이건 너무 낮게 버는데 부모님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내가 월세 지원을 못 받아가지고 내 삶이 지금 너무 힘든 상태. 근데 사실 부모님의 지원 여부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약간 애매하거나 소외될 수 있는 영역이 있으니까 채워준 거죠.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이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나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그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이분들은 원가구라는 개념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제 합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독립가구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그러면 충족하면 되는 거는 중위소득 60% 이하 그리고 1억 2천만 원 이하 이 조건만 충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밑에 거랑 위에 거랑 살짝 이어가지고 정리를 해보면요. 30세가 넘었는데 중위소득 60% 이하 1억 2천만 원 이하 가지고 있는 월세를 내고 있는 자취생이라 볼 수 있겠죠. 혼자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렇게 살고 있는 상태, 또는 30세 넘든 안 넘든 상관없이 결혼을 한 사람이 중위소득 60% 이하 1억 2천만 원 이하를 가지고 있다면 사실 시작하는 단계에서 소득도 아직 많지 않고 재산도 좀 작은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단계에서는 이제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런 분들은 직접적으로 거의 바로바로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청년 가구와 원 가구의 구성 사례에 따라서 한번 이 복잡한 것들을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례 첫 번째입니다. 혼인을 한 경우, 이혼을 했든 혼인을 어쨌든 한 번이라도 하면 부모님이랑 독립된다고 했잖아요. 딱 독립된 거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자, 신청자 청년입니다. 34살 넘지 않는데 이렇게 결혼을 했다면 신혼부부일 가능성이 크겠죠. 이 둘이 가지고 있는 재산 가액이 1억 2천을 넘지 않고 둘이 합산한 소득이 소득평가액 기준입니다. 220만 원 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청자 청년이 이제 신혼부부에서 좀 더 나아가서 자녀가 생겨 있는 상태에서는 1억 2천을 넘지 않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3인 가구가 되었기 때문에 평가금액 기준으로 282만 원을 넘지 않으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형제가 한 명 더 이렇게 같이 살고 있을 때도 재산 요건을 충족을 한다면 4인 가구가 되니까 343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 개만 봐도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이 평가금 기준이잖아요. 이게 맞벌이로 소득이 높은 직장을 다니거나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미 많거나 뭐 그런 경우만 아니라면 해당이 되기는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들보다 못한 사람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그렇죠. 어찌 보면 참 이게 많으면 많다라고 할 수 있고 작으면 작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34세를 넘지 않은 신혼부부가 재산을 1억 2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저는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부모님이 사실 막 도와주지 않는 이상 그냥 모은 것만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그렇게 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도와준 그런 사람들은 다 빠지는 거게 되겠죠. 그 다음 신청자 청년이 배우자와 함께 자녀를 낳고 거기에 부모님께서 한 분 이렇게 오셔서 계신 상태, 전입신고가 다 돼 있는 이렇게 살고 있고 나머지 다른 한 부모님이 이렇게 분가해서 살고 있는 경우에는 결혼했으니까 재산 기준은 이렇게만 보는 거죠. 여기에 1억 2천만 원 넘지 않고 소득도 당연히 분리해서 봅니다. 부모님이랑 상관없이 이렇게만 4인 기준으로 343만 원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진짜 사람이 많아요. 자, 청년 신청자가 배우자와 함께 자녀를 낳고 거기에 부모님 한 분과 형제가 한 명 다 같이 살고 있는 이런 상태와 부모님이 따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부모님이 따로 살고 있는 거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요렇게 5명 살고 있는 가구를 청년 가구로 보게 되고 결혼했으니까 분리해서 보게 되는 거고 이렇게 청년 가구의 재산이 1억 2천을 넘지 않는다면 합산소득 5인 기준으로 보니까 소득 평가 금액이 401만 원이라고 이렇게 환산을 하시게 됩니다. 401만 원이면 이거를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만 있다고 가정을 하고 공제 30%한 거만 반영을 하면 대략 한 572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 정도일 때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요. 30세 이상 미혼인 경우와 미혼부, 미혼모인 경우입니다. 비슷하죠? 30세 이상이면 무슨 일이 생기죠? 독립됩니다. 미혼모, 미혼부이면 어떻게 되죠? 독립됩니다. 독립됐으니까 엄청 심플합니다. 혼자 살면 133, 2명 살면 220. 형제랑 사는 것도 똑같죠. 2명 기준. 부모님 1명이랑 형제랑 같이 살면 이렇게 3명만 체크를 하겠죠. 여기 분리하겠죠. 당연히. 3명 기준으로 282만 원 이렇게 해당이 된다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례는요. 중위소득 50% 이상인데 30세 미만인 미혼인 경우입니다. 아까 그 경우네 50%에서 60%. 네, 딱 거기 끼었을 때 한번 볼게요. 그런 청년이 신청을 하게 된다면 부모님과 독립시켜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133만 원 1인 기준. 심플하죠 이제. 또 그런 청년이 형제랑 살고 있을 때는 2인 기준. 또 그런 청년이 친구랑 살고 있을 때는 1인 기준. 친구는 가족이 아니죠. 또 그런 청년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또는 부모님이 계신데 조부모님을 청년인 친구가 모시고 사는 그 경우에도 이렇게
3인 가구 해당이 되고 그만큼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중위소득 50% 미만인, 그러니까 어찌 보면 소득이 더 작은 30세 미만의 미혼입니다. 일단 결론은요. 자, 이 친구들은 독립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독립이 안 되고 다 같이 본다는 원가구의 기준을 모두 충족을 해야지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 자, 청년이 독립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리고 이분이 신청을 했는데, 부모님이 멀리 따로 살고 계셔도 요렇게 원가구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청년만 봤을 때도 1억 2천과 133 충족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까지 다 합친 이 원가구도 총 재산 4억 7천과, 그리고 소득 다 합한 게 471만원, 엔드 조건으로 충족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부모님 소득도 한 분만 있거나 해가지고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애가 떨어져가지고 독립까지 했는데도 청년이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있지 않은 상황 등등이 모두 충족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사례는요. 청년이 독립해가지고 나와서 살고 있고 신청을 했는데요. 부모님이 살고 있는데 한 분만 계신 상태예요. 이럴 때 원가구라는 개념은 이렇게 두 명이서 원가구가 되겠죠. 청년은 1억 2천 넘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소득이 133만 원보다 낮아야 되는데 두 분에서 다 합한 것도 똑같이 4억 7천과 두 명 소득이 합치니까 368만 원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되겠군요. 자, 이번에는 청년 가구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형제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리고 부모님은 따로 두 분 살고 계세요. 이럴 때는 청년 가구 자체에서 1억 2천 이하 가지고 있으면서 이 둘이 합한 소득 자체가 220만 원 이하여야 되고 원 가구 기준으로는 이제 4명 거를 봐야 됩니다. 4억 7천 넘지 않게 가지고 있어야 되면서 4명이 버는 것이 이제 572만 원이라는 소득 평가 금액을 넘기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경우는요. 자, 이렇게 신청을 한 청년이 형제랑 같이 살고 있으면서 부모님이 각각 따로 살고 있을 때 이렇게도 원 가구는 이걸 다 묶습니다. 다 묶어요. 하지만 청년 가구는 이것만 보면 되죠. 이 청년 가구는 여전히 1억 2천과 220 충족해야 되고요. 이걸 전부 다 합한 원 가구도 4억 7천과 이제 4명 기준의 소득 기준인 572만 원의 소득 평가 금액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이런 많은 사례들이요. 이 중에서 본인의 상황이 맞는 것을 먼저 콕 집어가지고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를 바로 판단할 수 있게 이렇게 다 만들어준 것 같네요. 자, 이런 다양한 조건들, 소득 조건, 나이 조건, 재산 조건, 결혼하면 또 달라지는 그런 세세한 것들을 여러 가지 겹쳐지는 부분들을 예시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이제 신청을 하는 일만 남았죠. 그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신청 기간은 이것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1년 동안 받습니다. 2월 26일부터 1년 동안이니까 내년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 동안 수시로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적인 내용에서요. 인원수 제한 같은 게 없어요. 인원수 제한이 없다는 것은 예산. 그쵸. 예산이 허락하는 한 일단 웬만해서 다 된다 소리고요. 사실 조건은 좀 디테일하고 맞추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맞춰지는 대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 이렇게 지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두른 것 자체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되는 기간은요. 당연히 신청을 하고 나면 실이 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급 기한은 이렇게 2026년 12월까지 쭉 이어질 수 있겠죠. 중간에 만약에 끊기더라도요. 조건이 충족되는 한 끊기는 게 끝나게 되면 어쨌든 1년치는 맞춰서 계속 준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거든요. 기숙사를 살다가 방학을 돼서 집을 가는 거예요. 본가로. 방학이 한 3개월 되잖아요. 그럼 그 3개월 동안 중지를 해놓고 끝나고 나서 다시 거주지로 돌아왔다고 하면은 그 월세를 3개월은 중단했지만 12개월치는 다 채워가지고 주는 거죠, 나머지. 네,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됐어요. 3달 받고 한 2달 멈췄어도 다시 9개월치 또 신청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오프라인이죠. 온라인으로는 복지로라는 홈페이지 www.복지로.co.kr로 접속하시거나 아니면 복지로 앱이 있습니다. 여기 접속하셔가지고요. 이렇게 메뉴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방문을 할 때는요. 본인이 살고 있는 그 주소지에 있는 주민센터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복지로에 들어와가지고 서비스 신청이라는 메뉴 하위에 복지 서비스 신청 그 밑에 있는 복지 급여 신청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그 중에 오른쪽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여기에 체크하고 저장 후 다음 단계를 누르면 신청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띄워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좀 필수적인 것들은 정리해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월세 지원 신청서 당연히 내야 될 거고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이런 것들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대부분 불러와집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자동으로 불러올 만한 게 사실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던 거를 잘 준비를 해야겠죠. 다음은 내가 월세를 살고 있는지를 증명할 만한 그런 서류. 월세를 계좌이체로 잘 내고 있는지 그 계좌이체 거래내역 뽑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원금을 받으려면 내가 통장 하나 내야 되잖아요. 그것도 내고 청약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증명을 해야 되니까 청약 통장 사본도 내면 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거는 보통 기본적으로 다 내게 되니까요. 이런 서류들을 주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항상 이런 서비스들은 이거 내가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모의계산 그리고 자가진단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데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메뉴들 중에서 복지 서비스를 누르면 밑에 모의계산이라고 뜹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년 월세 지원이라고 떠 있습니다. 그걸 누르게 되면 청년 월세 지원 페이지가 뜬다. 네. 거기서 나의 디테일한 것들을 쭉 입력을 해보면 내가 가능한지 여부가 나오게 되는데요. 소득, 가구수 이런 거를 입력하게 되고 결과 보기를 딱 누르면 밑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상 지원 금액 20만 원. 이거 다 찬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예상이니까 실제로는 못 받을 수도 있다. 복지로 말고도요. 마이 홈 포털이라고 부르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자가진단 그리고 밑에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이거 누르면 이런 질문들이 뜨는데요. 개인적으로 둘 중에 어떤 게 나아요? 좀 예뻐 보이는 건 이거긴 해요. 이게 이쁘네요. 딱 보기에도. 그리고 하다가 뭔 질문인가 싶으면 저 오른쪽에 이거요. 네. 눌러보면 이제 다 뜨거든요. 아까 복지로에서 한 것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무슨 질문이지 싶은 거는 다 눌러보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이 화면은 마이 홈 포털에서 돌려봤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가능합니다. 예상 지원 금액 20만 원.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런 게 확인이 되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로에서 그대로 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가시면 되겠죠. 혹시 좀 더 디테일한 게 궁금하시다면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가 있습니다. 1600-0777.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저희가 답할 수 있는 게 사실 거의 없어요. 이거 정리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았고 여기서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답변을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1600-0777 되게 무슨 홈쇼핑 같아요. 이쪽으로 전화하셔서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기 전화가 좀 어렵거나 다른 곳에서도 상담을 받으시고 싶다면 국토교통부의 콜센터인 1599-0001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의 이런 대표 번호를 통해 가지고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고 신청을 하고 최종적으로 모든 것이 완료가 되었다면 이제 지원금을 받게 되겠죠. 지원금이란 것은 이런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내가 속해 있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넣어주게 되고요. 만약에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사를 간 그곳에서 넣어주게 되고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내가 제출한 계좌로 입금하게 되고요. 만약에 공휴일이라면 그 전날 입금이 됩니다. 또한 신청을 하고 나서부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잖아요. 다양한 일들 때문에. 그러면 신청을 하고 나서요. 통보받은 날 기준으로 그 전에 내가 신청했을 때까지 소급해서 다 넣어줍니다. 예를 들면 2024년 6월에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2024년 9월부터 첫 지급을 받게 된다면 이때 6, 7, 8, 9월분 다 같이 한꺼번에 들어온다는 거죠. 되게 기분 좋겠네요. 이거 괜히 그런 거 있죠. 꽁돈은 아닌데 꽁돈인 것 같이 느끼는 경우. 세액공제도 그렇죠. 내가 낸 세금인데 돌려받으니까 되게 꽁돈 같죠.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미 다 내놓은 것 보조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으니까 기분도 좋겠죠. 자, 오늘의 청년 월세 특별 지원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결론 첫 번째, 근로소득, 사업소득만 있다면 월 한 190만 원 정도 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무조건 신청을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 공제금액 30%를 빼고 나면 133만 원이랑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이죠. 또한 무직자도 나이 조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에 다 충족이 된다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재산 요건이나 소득 요건은 넘지 않으면 된다라는 조건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직자, 소득이 없어도 거기에는 다 해당이 된다는 거죠. 이건 전화로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더 강조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 딱 보면 소득 없어도 되나요? 이런 거 되게 어렵죠. 근데 무직자여도 이제 눈에 좀 들어오죠. 만 30세가 넘지 않은 미혼인 경우에는 원가구와 합쳐져 가지고 여러 조건들을 좀 따져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나다 싶으면 무조건 신청. 또 결론, 애매하다 싶으면 일단 신청. 신청을 하면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 줄 겁니다. 아쉽게 안 되실 것 같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듣는 게 낫죠. 너무 고민하는 것보다요. 자, 그리고 티저를 남기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분들도요, 아직은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자, 오늘 말씀드린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60% 넘으면 안 됩니다. 미만인 사람들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넘으면 아예 안 되잖아요. 아예. 하지만 실망은 이르다는 거죠. 왜냐? 특별 지원 말고
청년 월세 그냥 지원이 있습니다. 그냥 지원은 지자체에서 하는 건데요. 근데 아쉽게 이게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이에요. 왜냐면 다른 거는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요. 서울시 것만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은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중위소득이 60%가 넘는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월세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요거는 깻님이 다음 컨텐츠로 준비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여기에 충족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당연히 본인이 바로 인지하실 거고 그런 분들은 바로 신청하셔가지고요. 월세 중에 20만 원만큼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영상으로 인해 받으시게 된다면 주변에 댓글을 남겨주실 필요 사실 없습니다. 주변에 나랑 비슷한 그런 많은 친구들에게 소문 내가지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월세 지원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 해주시죠. 한마디? 무슨 한마디? 자, 청년으로서. 일단 저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뭔가 이거 찾으면서 진짜 도움 될 수 있는 사람 좀 많을 수 있겠는데 진짜 도움 받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했어요. 떠오른 사람이 있죠. 아니, 제 주변에는 없어요. 근데 누군가는 이 수많은 사람 중에 누군가는 모르고 있는 누군가는 이걸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영상을 꼭 보셨기를 바라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 박고미 TV